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이 2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초등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또 계속해서 뒤를 쫓아가면서 음란행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남성 동종 전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이 동종 전과가 4차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법원은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3년간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아동 가운데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씨는 과거 공연 음란죄로 징역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번이 5번째인데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도 좀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의 상습이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으로 과연 될까? 그리고 집행유예를 함으로써 또다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치료해야 된다거나 이게 처벌받은 행위라거나 이런 인식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만히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처벌을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백 변호사님 오신다고 해서 상속 관련한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먼저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과 저는 각각 결혼에 한 번씩 실패한 후 재혼으로 만나 20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둘 사이엔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시댁과 처가를 오가며 가족으로 지냈죠. 남편은 저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들을 잘 챙겨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남편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겨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댁에 부탁을 해서 남편 자녀들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의 전처 자녀들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함께 살던 집을 제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후 저는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을 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온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는 동안 남편의 자녀들이 남편을 찾아오는 것도 연락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전처나 자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처와 전처의 자녀들이 제가 살던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년간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넣은 국민연금인데 유족연금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상속을 포기해야 될까요?
네. 남편이 사망한 후에 봤더니 전처와 사이에 지금 혼인관계가 유지된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사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백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이혼을 안 한 전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만 보면 네. 이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연에서처럼 20년간 이제 양가 교류하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서 생활해왔다. 그러면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문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제 다른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전 배우자가 있다는 네. 건데요. 우리 이제 민법 810조에 보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중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제 뭐 이혼 후에 재혼했는데 그 전에 이혼한 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 실종 신고 후 재혼을 했는데 그 전에 실종 신고가 취소된 경우 네. 같이 이제 극히 드물게만 성립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법률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다시 법률혼을 한 게 아니라 사실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네. 이제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혼적 사실혼, 그러니까 그렇죠. 중혼은 아니지만 네. 중혼적 사실혼에는 해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네. 부르죠. 네. 이걸 보호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또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20년 넘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경우에 이제 보호받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런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예외적으로만 이제 법률혼, 그러니까 이전의 법률혼이 사실상으로 이혼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겠군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봅니까, 네, 법원은? 사실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나 이렇게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법원은 다소 이제 매우 좁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상 특별한 경우라고 보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어쨌든 배우자를 상대로 뭐 이혼을 할 경우에 위자료 재산 분할도 어렵고 뭐 그렇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럼 사연에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 남편이 사망하면서 부인에게 지금 유증한 집,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없지요. 때문에 이제 사연에서 보면 이혼하지 않은 전처하고 이제 자녀들한테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분은 아마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신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망인이 자신이 살던 집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내한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증서를 남긴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한 부분은 그렇게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서 증여로서 인정이 돼서 보호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유지가 된다. 네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전처와 자녀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상충될 것 같은데요. 전처와 그 자녀들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이제 상속인으로서 이제 현재 이제 배우자가 받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집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여지는 사실 아직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반환이 되어야 네네. 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신 내용이 지금 국민연금을 내가 열심히 부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가져올 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에 이제 유족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권자나 그 장애 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혹은 이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족들이 이제 유족연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족의 범위에 그러니까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렇다면 이 해당 사연 주신 분이 그럼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연금공단에서 보면 이분이 이제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분이 사실혼 배우자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그러게요. 법률상 네. 배우자가 또 있으니까. 또 법률상 배우자가 네. 있으니까 어느 분한테 사실은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사실상 배우자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받는 게 그래야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백 변호사님 좋은 대로라면 먼저 법원에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승소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유족급여를 신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은 중혼족 사실혼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연과 비슷하게 이제 16년간 법률상 배우자와 완전히 별거하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도 이제 배우자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과도 전혀 왕래하지 않은 사연에서 이제 1심에서는 그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인정한 예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백수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서문탁의 사슬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